안녕하십니까. 한가위 김남원입니다. 오늘은 구독자분 중에서 이제 초보 투자자 아니면 이제 부동산 입문하는 분이 궁금한 거를 대략 한 10가지 정도 질문을 주셔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드리는 그렇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5천만 원 부동산 투자하고 싶은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있나요?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물론 있습니다. 당연히 있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싼 거나 큰 상가보다는 작은 오래된 구억 빌라를 매입하시는 게 컨셉이 맞으실 것 같은데, 두 번째, 추가로 대출을 받지 않고 5천만 원으로 순수 대출 운영하지 않고 가능한가요? 물론 가능합니다. 가능한데 당연히 대출을 운용하지 않고 레버리지 효과를 안 내면 당연히 수익률은 만약에 많이 줄어들어요. 대출을 운영하면 이자를 내고 남는 거가 수익이 되는데 현금 5천으로 한다면 당연히 월세를 조금밖에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이 좀 단점이죠. 그런 부분이 있고, 세 번째, 부동산 투자 매입을 하고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수익을 얻을 건지요. 요거 이번 질문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, 당연히 월세를 온다고 하면 이제 요게 이제 투 트랙으로 가는데, 월세를 넣고 매달 월세 수익을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, 말 그대로 갭 투자, 전세를 넣고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하는 투자에 투 트랙 가는데, 유선님 같은 경우는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고 싶어 해요. 단돈 뭐 30이든 40이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수익은 발생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제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투자를 위해 다른 매물을 매입해도 되는 건지요? 뭐 안 될 건 없습니다. 뭐 내가 10채를 사든 20채를 사든 40채를 사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. 하지만 요게 이제 5번 관련된 질문하고 이제 세금 관련 부분하고 영향이 있는데, 예전에는 주택 취득세 관련해서는 6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1.1% 동의됐는데, 지금은 다주택자 2주택자인 경우에는 8%, 뭐 그다음 3주택자 이상인 경우는 12%의 중과 취득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라져요. 그래서 인기 있는 매물은 뭐냐면, 공주가가 1억 미만, 공시된 주택 가격이 1억 미만이었을 때, 그러니까 여기서 착각하실 부분이 뭐냐면, 시세는 말 그대로 매매가는 1억 1천인데 공주가는 1억이 안 넘어요. 이런 것들은 다 취득세가 1.1%라는 거. 요게 좀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, 1억 5천짜리도 공주가가 1억이 안 넘으면 취득세는 1.1%라는 거. 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, 그렇기 때문에 공주가가 1억 넘지 않는 매물이 조금 더 소액 투자에서는 인기가 많다. 요렇게 좀 인지를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계약 후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? 당연히 9억 빌라 같은 경우는 내부 수리 상태, 외부 뭐 누수라든지 내부적으로 뭐 싱크라든지 타일이라든지 뭐 샤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 비용이, 말 그대로 수리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가는 부분을 꼼꼼히 체크해서 당연히 현장 가서 매물을 보고 수리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고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을 당연히 체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. 투자 매물을 볼 때는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나요?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, 당연히 입지적인 부분을 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, 매달 월세는 내가 예상한 대로 잘 들어올 수 있는지,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8번, 주변 시세가 오를 수 있을 만한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?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, 교통 호재거리, 말 그대로 저희 사무실 주변에 GTX B노선이 들어온다는 이 계간이 있을 때 이런 뭐 교통 호재죠.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큰 관공서, 병원이 들어온다든지, 뭐 시청이 일로 가까이 온다든지, 뭐 학교가 새로 생긴다든지, 주변에 정비 사업이 진행돼서 대단지 아파트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, 스타필드 같은 큰 뭐 쇼핑몰이 들어온다든지, 이런 것들이 내 집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호재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, 그것도 물론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,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소액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? 요게 제가 뭐 쭉 설명해 드린 부분 중에 뭐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, 호재거리, 아까 말씀드린 호재거리를 잘 체크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부분이 있는지,
그 다음에 월세는 잘 낼 수 있는지,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내 생각보다는 월세를 잘 안 내고 월세가 밀려, 이런 것들은 뭐 예상하기 좀 어렵지만 저도 그래도 이렇게 계약 쓰면서 그 사람 성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서, 그래서 조금 팁이라면 팁이, 가족 구성이 이렇게 가족을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좀 월세도 잘 내고 책임감 있게 월세도 내고, 월세도 체납 안 내고 집도 쓰더라도 좀 깨끗하게 쓰는,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세입자를 맞추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뭐 오래 살면 살수록 더 좋은 조건의 임대를 맞추시는 경우고요. 그 다음에 10번 등기부등본 어느 부분 확인해야 되나요? 이 부분은 보통은 이제 저 같은 중개사들이 설명을 다 해드리는데, 등기부는 크게 그것만 보시면 돼. 큰 맥락에서는 표제부, 갑구, 을구가 있는데, 표제부는 그 물건의 위치, 크기, 뭐 전용 면적, 대지 지분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, 그게 이제 설명한 부분하고 동일한지를 체크하셔야 되고, 두 번째 갑구, 갑구는 이제 소유권, 이분이 주인이 맞는지, 뭐 부부관계인데 대리인 와이프가 왔다든지 남편 명인데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한 위임장 서류가 제대로 가지고 왔는지, 그 부분을 잘 체크해야 되고, 특히나 이제 뭐 압류라든지 가등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뭐 중개사가 체크해 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봐야 되고, 그다음 을구 대출, 뭐 세입자가 들어가 있는데 대출이 또 과도하게 돼 있어서 실제 매매가보다는 오버된 상태인지, 그랬을 때는 이 거래하는 중간에서 돈 관계를 잘 계산하고 주고받고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,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, 요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기초적인 부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. 근데 추가적으로 더 파고 들어갔을 때는 어떤 부분을 더 궁금해 하시는지를 조금 피드백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2편을 뭐 준비하든 3편을 준비하든 이렇게 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조금 기초적인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, 앞으로는 좀 더 자세한 거,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 영상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늘다리 김남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말이 너무 빠른가?